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8월 6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는 최근 부음을 접한 어느 심리급 전문가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과 친분도 없고 별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심리급 생존자로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과 딱 한 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22년 전이었던 200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분은 화가 난 듯한 모습이었고 저의 인사를 받지 않았으며 시선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저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분은 저의 대답을 들은 뒤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마음의 극장이라는 월 회보를 통해서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이라는 월 회보 편집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처럼 심리극을 다루는 마음의 극장에 관심 많았고 구독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것은 마음의 극장을 구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 대전 카이스트에 있는 어느 강의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심리극 팀에서 보조자로 활동 중이었고 이분이 대전에 있는 어느 심리극 모임에서 심리극 시연 겸 특강을 위한 초대를 받았다고 하여 저도 함께 갔었습니다. 대전에서 그분의 첫인상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였습니다. 심리극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도 인상적이었고 열혈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심리극 시연도 인상적이었으며 초대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심리극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초대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제가 목격해온 여러 의사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었기 때문에 대전에도 이렇게 심리극 하는 의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리극은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심리극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 이상의 자극적인 심리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난 것 같으면서 늘 공격적인 태도를 노출하던 그분의 열렬 팬처럼 보이던 주위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분 주위에 있던 흥분한 그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흥분한 모습으로 다니는지,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흥분한 그분들에게 둘러싸여 진행된 심리극 시연은
로마 시대 결투장을 떠올릴 정도였는데 심리극을 보며 소리치는 흥분한 그분들과 홀로 뒤에서 의자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던 그분의 모습이 영화 속 로마 시대 결투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전에 방문할 때마다 늘 같은 분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제1회 디렉팅 페스티벌이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분한 그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정통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흥분한 그분들에 의하면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이고, 흥분한 그분들은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계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분한 그분들에 의하면 저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 속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극장이라는 월회보를 구독하면서 한국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학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발행한 자료를 구입해 공부했고 워크숍도 참석했으며 주말에 시간을 내어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 초급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갈 때마다 항상 흥분한 그분들과 마주쳤고 항상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흥분한 그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개나 소나 사이코 드라마 한다라는 말은 그분들이 했던 수많은 말 중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인신공격성 발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흥분한 그분들과 마주치면서 저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계속 배우고 익혔습니다. 한국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학회는 제가 심리극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먼저 접해온 임상예술학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임상예술학회는 문턱이 너무 높고 의사냐 의사가 아니냐로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학회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최현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최현진 선생님은 미국에서 배워온 심리극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의사가 아닌 사람도 심리극을 배워서 활용하도록 심리극 진행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심리극 진행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학회를 통해서 심리극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특정 직업군에 의해 독점될 수도 있었을 심리극 진행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심리극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해 주신 최현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최현진 선생님을 심리극의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현진 선생님은 심리극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칭 심리극 생존자로 31년간 살아오면서 심리극 전문가, 심리극 권위자 행세를 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들이라든지 심리극의 진심인 척 활동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장사꾼들을 줄곧 목격해왔기 때문에 제가 목격한 국내 심리극 전문가 중에서 심리극의 진심이었던 사람은 최현진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저는 최현진 선생님의 심리극을 최현진식 심리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직영주식 표현입니다. 최현진 선생님은 저서를 통해 심리극이라는 명칭에 대한 반감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저의 관점을 반영한 심리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통 사이코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고 최현진식 심리극을 보아온 덕분에 최현진식 심리극에 영향을 받은 심리극 진행자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최현진 선생님과 최현진식 심리극이 한국 심리극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저는 흥분한 그분들에 대한 독특한 기억을 공유했었습니다. 흥분한 그분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우지 못할 거라는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레노의 클래시컬 사이코 드라마를 공부하면서 흥분한 그분들이 했던 이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 계승자로 잘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심리극 생존자로 살아왔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